때문이다 라는 이제 남자들이 잘 나가는 남자들이 있는 이유는 집에서 다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아이 대신 키워주고 살림을 해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니들만큼 충분히 이 여자 저자가 하는 나도 니들만큼 충분히 똑똑하고 잘 나갈 수 있어. 마누라만 있으면. 얘기고요. 그 정희진 선생님이 앞분에 해제를 쓰셨는데 너무 와닿았던 게 저출산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기혼부부의 출산율은 일정 부명으로 2명을 육박한다. 대한민국에는 결혼한 여성을 위한 인프라와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전무하다. 라는 글을 읽고 되게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실천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딸이 있으니까 이런 멘트가 조심스럽습니다. 메모 독서법. 이 저자 소개에서 확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온라인 게임, 스윙 댄스, 사진, 와인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다가 최종적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에 정착했다. 책 읽기와 글쓰기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란 걸 깨달은 정답입니다. 심지어 잘 되면은 돈도 벌어요. 스윙 댄스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무대 올라가서 이벤트 뛰고, 이거 행사 뛰면서 돈 벌기 스윙 댄스로 쉽지 않아요. 글은 잘하면 되면은 벌 수도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하지연 선생님. 제가 하지연 선생님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면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2012년 파업 끝나고 정직 6개월을 징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교육발령, 이제 신청교육대라고 하는 그 MBC 아카데미의 교육발령을 갔는데 그 교육발령이 뭐냐면 그러니까 PD, 기자, 아나운서들 모아놓고 뭐 다양한 교육을 했어요. 근데 뭐 브런치 교육 같은 거 했다가 막 약간 이제 여론의 이 지탄을 받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카데미에서 하지연 선생님 같은 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노조 출신 이 불평 불만 분자들에게 위로를 해준 거죠. 정신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이들의 상처를 달리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연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강의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에 하여튼 했던 거고, 어떤 큰 문제를 당장 해결한다는 강박적 조바심이 치열한 고민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민 없는 나날에 서 있다고.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애가요 앞으로 4차례는 고민. 그분은 사실은 애를 위해서 정작 그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애와 즐거운 뭔가 놀이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고민으로서 이걸 다 떼우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 줄 알아? 너 다음 달 학원 어디로 보내야 될까? 내가 엄마가 얼마나 고민해? 고민으로서 이걸 다 약간 대리 합리화하려는 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걷는 사람 하죠. 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이건 마누라 흉보면 안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와, 하정우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 사람은 세상에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 출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런 와중에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와 너무, 그러면서 책도 썼어. 근데 책 너무 잘 썼어 하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보고 뭐냐면 너는 좀 긴장해라. 하정우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도 그렇게 책도 쓰는데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인생을 대충 사니? 다시 하고.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이분 진짜 내공이 상당하다라고 느꼈고요. 독서와 걷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기 쉬운 분야라는 점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루에 20분 정도 책 읽을 시간, 30분가량 그럴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되게 내공이 깊은 배우의 책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최재공 쌤. 저는 요 얘기를 가끔 이제 그 스마트폰, 아이가 중학생 아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살아서 고민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을 뵐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고 스마트폰의 시대고, 어쩌면 스마트폰이 더 이상 놀이와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 생산의 도구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쓰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좀 하고요. 유머니즘이라는 이제 김찬호 선생님 사회학자 책이죠.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 거는 사회학자가 써서 그런지 유머니즘을 너무 진지하게 유머를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번 이제 이 주제도 한번 내가 글 해봐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인데, 근데 이 책에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이분이 어떤 분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해요. 신입사원인데 부장님 중에서 너무 웃기는 분이 있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겨. 막 빵빵 터져. 그래서 이 사람 막 웃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자기만 웃는 거예요. 개그에. 왜 그런가 봤더니 부장님이 약간 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약간 이제 직원들에게 갑질도 하고 뭐 좀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알고 나니까 안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저는 나름 괜찮은 유머를 구사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지? 말솜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웃기려고만 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된다. 제가 요즘 가끔 되게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건우 선생님 도서평론가이신데 제가 이분 책을 지금도 기억나요. 2016년 그 250권 독서일기 중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책 중 하나였고 책 읽기부터 시작하는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포드주의 체제에서는 표준화된 공부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탈포드주의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가 시켜주는 표준화된 공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독서 인생이다. 특히나 이제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7, 80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7, 80까지 일을 하려면 5, 60에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5, 60에 할 수 있는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100세까지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관장님. 저는 이정모 관장님 페이스북을 이제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보면은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생산적으로 글을 많이 쓸까 했는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남보다 원고를 쓰는 기준이 낮은 거예요. 역사에 남을 불후의 명작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콘텐츠와 구성,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 한계가 있지만 구성은 노력 여하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보통 새벽에 글을 쓰는데 딱 1시간 30분 안에 씁니다. 그 후에 마감 시간이 되면 다시 꺼내 읽으면서 한번 퇴고한 뒤 보내죠. 보면서 이게 칼럼을 많이 쓰는 명칼럼니스트의 비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구성은 노력 여하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근데 이 구성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를 써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초고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 글을 봐도 이 글은 아무리 해도 발행까지는 못할 것 같아.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고치고 고쳤는데도 끝끝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맨 밑에 있던 결론을 갑자기 맨 위로 당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해가지고 어렵사리 결론을 내는데 이 결론을 그냥 맨 앞에 툭 내놓고 갑자기 그 뒤에 그 구성을 막 뒤집어주고 그러면 갑자기 되게 신박한 구성의 글이 나오게 돼요. 그전에는 늘 쓰던 구성의 뻔한 글 같은데 갑자기 구성만 바꿔도 새로운 어떤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항상 새벽에 글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새벽이 집중하기가 제일 좋아요. 회사에서 뭐 연락 안 오고 사람들이 카톡 안 보내요. 새벽에는. 하루 1시간 독서 습관 황준현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이 저는 독서 방법에 정말 정답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재미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여서 혹은 많은 사람이 추천해서 샀는데 감동과 재미가 없는 책을 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책의 내용 문제도 아니다. 단지 책과 지금의 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에 막 읽고 왜 막 뭐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해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해서 봤는데 뭐야 이 아저씨 약간 인간 쓰레기 아니야? 너무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인 조르바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심지어 그 책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추천한 그 명사는 이 사람은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걸까? 막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이 맞아요. 지금의 내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추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와닿은 거예요. SF는 인류 종말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SF 그러면은 막 그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타노스도 그렇고 왠지 막 뭔가 이렇게 종말이 올 것 같은데
로봇이야말로 부처라는 생각은 요새 불교계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러지만 차량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늘 운전자에게 정확한 길을 지시하지만 운전자는 말을 듣지 않죠. 하지만 아무리 운전자가 말을 듣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한다.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너무 황홀고 있었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빨리 돌보미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로 계속 하는데 아버지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세요. 보청기를 끼세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제가 짜증이 올라오냐 아버지 보청기를 끼는데 로봇이 계속 내비게이션처럼 친절하게 보청기를 끼세요.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100세 인생들은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는데 여러분 다행인 게 사실 고령화 시대라는 거 뭐냐면 노동력이 점점 고령화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신 힘써줄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로봇들이 심지어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더 똑똑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100세 인생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저의 스승님 중 한 분이십니다. 김미숙 선생님이고요. 제가 정말 이분 정말 좋아합니다. 강연 옛날에 한번 듣고 확 와닿아가지고 그 강연에서 제가 뭐가 와닿았냐면 그분이 그때 이 몸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존재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에서 말씀하셨어요. 존재감은 몸과 마음의 교집합이랍니다. 그래서 몸이 여기에 있을 때 마음이 100% 온전하게 있는 사람의 존재감은 100%예요. 근데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한 70%딴 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감은 미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을 키우는 방법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붙들어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회사에서 좀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참고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 몸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 몸이 있어야 할 곳에 마음 또한 같이 붙들어내거나.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 글은 책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역시 이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로 주제로 강연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공릉 청소년 센터에 갔다가 강연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순간은 다 배워야 할 때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이 즐거워야 한다. 오늘이 즐거우려면 오늘이 새로워야 한다. 오늘이 새로우려면 어제 몰랐던 걸 오늘 깨달아야 한다.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매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김미 선생님 정말 이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로는 최고이신 것 같아요. 쾌락 독서. 전 이 문현석 판사님 개인주의자 선언서부터 너무 좋아하고요. 독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에 쉬운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대학가의 조급함은 정답을 정해놓고는 신입생들을 그곳으로 빨리 이끌려 했다. 그것은 독서가 아니라 학습이다. 독서란 정처 없이 방황하며 스스로 길을 찾는 행위지 누군가에 의해 목적지로 끌려가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80년대 운동권들이 독서 동아리라고 해서 가보면은 정해진 책들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운동권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 절대 끌려가는 행위지 저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 정처 없이 반항하는 거고. 이 책에서 제가 읽었던 그 중 하나는 뭐냐면 굿바이 미스터 블랙에 나온 어떤 대사인가? 그때까지 그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라는 어떤 대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과거에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 최고였던 일단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그때는 내가 알았을까?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항상 매 순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오고요. 개의 힘. 제가 죄송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엉뚱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그 킬러가 마피아가 어떤 킬러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남자는 현재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막 그런 거예요. 막 연애를 시작하고 되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자애가 호곤 날 막 하는. 야 남자는 현재에 살아.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눕지. 남자는 다음 끼니도 다음 술도 다음 잠자리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지금 행복한 거지. 여자는 내일을 살아. 이 우둔한 아일랜드로 좀 알아도 여자는 늘 둥지를 짓고 있어. 하는 일마다 실제로 둥지를 짓기 위한 나뭇가지와 흙과 흙을 모으는 일이야. 그 둥지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여자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야. 둥지는 나기를 위한 것이지. 이게 그냥 사실은 그 소설에서 이 개의 힘이 남미 마약 약간 그런 전쟁에 대한 소설인데 되게 정말 재밌는 소설이에요. 소설로는 그러니까 하드보일드 스릴러 좋아하시면 강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대목에서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랜 세월 저는 집 없이 살았습니다. 무주택자로 나이 50이 되도록 저는, 왜냐하면 저의 나름 그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그 부동산 게임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이 빚을 지는 어떤 거고 약간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절대 집을 사지 않아. 근데 이런 저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왜 나는 너 때문에 홈리스로 살아야 돼? 평생을 그러고 나는 홈리스로 살아야 되는 거니 막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 대사를 읽고 나서 갑자기 반성을 빡 한 거예요. 와이프가 집을 사자는 거는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어딘가 2년마다 이렇게 이사 안 다니고 어딘가 한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집을 샀다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어떤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책을 읽고 산 게 아니라 소설을 읽다가 전혀 엉뚱한 대목에서 갑자기 확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책이 되게 재밌어요. 이 전혀 엉뚱한 데서 하고요.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러면서 읽고요. 준페이 다시 생각해. 오쿠다 히데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히데요 책 중에 제가 안 읽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왜 안 읽었지 하는데 다 읽고 나서 느꼈어요. 그 오쿠다 책 중에서 좀 빠지는 책이구나. 이름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뭐 약간 그거는 뭐냐면 그 일본의 어떤 야쿠자가 그 보스한테 지령을 받습니다. 상대파 이 두목을 한번 찌르고 한번 담근다 그러죠. 담그고 너는 깜빵 가서 10년만 살고 나오면은 너는 이제 우리 조직에서 뭐 2인자, 3인자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이제 해서 얘가 그걸 이제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되게 찌질한 야쿠자 똘만이에요. 이걸 여자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인터넷에 올린 거죠. 익명 게시판에다가 우리 남자친구가 야쿠자인데요. 이 상대파 보스를 찌르고 10년 정도 깜빵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막 그 게시판에 온갖 사람들이 준페이 다시 생각해라. 온갖 글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찌르면 안 돼라고 이제 하는 그 중에 하나가 21세기 준페이 군이 앞으로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히치하이커로 세계 일주, 세계 자전거로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 저는 마지막에 여기서 빵 터졌어요. 책을 많이 읽어 작가가 된다. 이게 되게 쉬운 거구나. 10년 동안 책만 읽으면 누구나 작가가 된다. 되게 제가 여기 사실 빼먹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포르노 배우가 되어 수많은 여자와 잔다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 제가 보면서 정말 되게 재밌는 오쿠다 특유의 약간 그런 건데 다른 책들 비해서 조금 빠지기는 합니다. 오쿠다의 다른 책들이 워낙 재밌으니까요. 공중근해부터 해서. 자, 서민 교수님 책이고요. 서민 교수의 의학세계사. 의료보험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의료 수준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싼 의료 천국이 됐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조금만 아파도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을 넘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에서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러면 기대 수명은 세계 몇 위일까요? 자, 보기를 3개 드립니다. 1번 세계 50위, 2번 세계 15위, 3번 세계 3위. 몇 번일까요? 3위. 3번 어떻게 알았어요? 와, 팩트플리스를 보셨구나. 팩트플리스를 보고 나면은 가장 긍정적인 답이 정답이다. 여기가 정답이다. 근데 3위예요. 대한민국이 기대 수명으로 전 세계 3위라고요. 그것도 건강 기대 수명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는 약으로 병원 가서 약 처방받아서 하면 나을 수 있는 거를 병원비가 무서워서 안 가다가 결국은 수술로 맞고 수술할 돈이 없어서 결국은 그냥 그런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건강하게 되게 길게 살 수 있는 복받은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고, 자, 그러면 노후에 30년 40년을 뭘 할까? 제일 좋은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에이구 책장만 한 장 이렇게 넘겨. 이것도 정 힘들잖아요. 제가 보기에 조금 있으면 이제 말로 부르면 돼요. 한 장 넘겨주라. 그것도 귀찮잖아요. 네가 읽어줘. 그러면 읽어줄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독서의 취미를 물론 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독서의 취미를 했지만 독서를 우리가 즐기셔야 합니다. 남미 히피로드 노동현 작가님 책이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삶은 곧 축제다.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권력의 앞잡이는 힘이 세다. 그들을 두들겨펴봐야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쪽이다.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게 항상 저의 그 좌우명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백만장자 메신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를 해야겠어, 유튜브를 해야겠어, 언젠가 내가 작가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한번 좀 참고해 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메시지로 만들까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책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How to 워라벨. How to 워라벨, 지금 이 책 그 첫 장 딱 펼치면은 제일 좋은 게, 이 책은 워라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줄 건데, 당신이 직장에서 일을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직원이라면, 이를테면 저 사람은 우리 팀의 약간의 민폐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당장 책장을 덮고 그냥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거는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워라벨을 챙기라고 쓰는 책이다, 뭐 약간 그런 거고요. 워라벨의 핵심은 분명하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죠. 저는 앞으로 52시간 노동시간 채택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워라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오랜 세월 일을 하신, IT 쪽에서 일하신 분이 이제 강한 거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으로 이제 조직을 나누는데, 위계 조직은 전통적인 한국의 대기업이죠. 윗사람 한 사람이 뭘 시키면 밑에서 부장이 일을 받아와가지고 다시 부서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위계 조직인데, 이제는 그렇게 일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위계 조직에서는. 역할 조직은 각자가 그걸 해야 되고, 위계 조직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결정권이 집중되지만, 역할 조직은 역할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며 일을 한다. 되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 관리 쪽으로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은 제가 20대 때 제가 읽고 완전히 그냥 뿅 가가지고 난 이렇게 살 거야, 시간을 정복한 남자, 그러니까 24시간을 갖다 얼마나 알차게 쓸 수 있을지를 한번 내가 그걸 해볼 거야, 막 약간 그러면서 했던 책이었는데, 어느 날 블로그를 검색을 하다 보니 제 블로그를 제가 가끔씩 검색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쓴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읽고 제가 다시 썼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분이 러시아 과학자고 1950년대, 60년대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시절에 이분이 그 과학자로서 장기간 출장을 할 때는 출장지에 미리 우편으로 책을 붙였다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독서를 열심히, 책을 붙였고, 책을 붙여놓고 가서 이제 아침에는 머리가 맑기 때문에 철학이나 수학 분야처럼 고등학생을 만든다.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읽고 나면 조금 읽기 쉬운 역사나 생물학 방면에 머리가 피곤해지면 가벼워져. 이거 보고 진짜 옛날 독서광들은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읽다가 머리가 피곤해지면 스마트폰을 본다. SNS를 하다가 그것도 좀 피곤해지면 TV를 튼다. 뭐 약간 이건데, 이 사람은 피곤해지면 조금 읽기 쉬운 역사나 생물학 방면의 책에서 내가 옛날은 근데 이해가 가죠. 왜냐? 옛날에는 유일한 취미 레저 활동이 독서였거든요. 저도 사실은 책을 그 시절에 많이 읽은 거고, 그래서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저보고 와가지고 우리 애는 왜 PD님처럼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을까요?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제가 아마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제가 아마 스마트폰만 했을 겁니다. 게임의 달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없는 기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때 얘기인데요. 자매가 둘인데 장례를 어느 방식으로 치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으니 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근데 아버님은 무교고 저희 여동생은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저는 불교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서, 우리 아버님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그럼 나는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교고 나는 불교인데, 나는 사실 약간 나이롱 환자거든요. 나도 환자, 하여튼 나이롱 신자거든요. 뭐 이렇게 초파일 날도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여동생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자, 그러면 가장 독실한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추모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글을 올렸더니 동생이 이 글을 보고 카톡을 보내서
아 진짜 오빠한테 감동했다며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건 아니면 어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러니까 약간 책을 읽다 보면은 앞으로 오게 될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이 책은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내가 안 읽고 그냥 갑자기 이걸 하면은 우왕좌왕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왜냐하면 장례에서 제일 한국에서 장례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종교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이걸 읽고 나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둔 거죠. 이래서 저는 독서가 좋아요. 항상. 무너지는 제국. 존 스칼지.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인간은 역시 덕후야. 오타쿠야 오타쿠 막 하는데 존 스칼지는 정말 좋은 작가입니다. 노인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대박이에요. 일단 노인의 전쟁을 보셔야 됩니다. 노인의 전쟁 아마 그 소설 첫 구절이 그럴 거예요. 나이 70이 되어서야만 입대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 나이 70에 군대를 가요. 그 뭐냐면 먼 미래 SF인데요. 나이 70이 되면 몸이 이렇게 그냥 허약하잖아요. 이제 곧 죽을 날이 다 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몸을 부여를 받는 거예요. 아주 근데 유전적으로 심지어 개량이 돼가지고 막 다시 이제 막 왕성한 성생활까지 가능한 막 그런 그 육체를 부여받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훌륭한 이 우주 방위군의 육체를 너에게 줄 테니까 5년간 너는 외계인하고 싸워야 돼. 외계 괴물들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노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외계인들과 막 전쟁을 하면서 막 이 파충류 곤충들하고 막 이렇게 막 전쟁을 하는데 죽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된 순간 20년 전 죽은 내 아내가 나를 구하러 왔다. 이게 이제 절대 스포일러가 아닌 게 원래 책 뒷표지에 나와 있는 소개가 여기까지예요. 20년 전에 죽은 아내를 스캔을 해가지고 최고의 특공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이게 남자들의 사실은 끝장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애를 하는 거야. 20대로 돌아가서 아내와 다시 연애를 하는데 이 아내는 나에 대한 기회가 하여튼 뭐 지금 무너지는 갑자기 노인의 전쟁으로 빠져가지고 그 노인의 전쟁을 먼저 읽으세요. 그 책을 읽어보고 재밌어. 나는 존 스칼지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무너지는 제국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문장입니다. SF 얘기를 하면 또 테드 창을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당신 인생의 이야기, 컨택트라는 영화의 원작을 썼던 그 테드 창. 이 올해 낸 신작이고요. 이 책이 사실은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에 한동안 지금도 아마 있을걸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굳이 SF라는 장르가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도 되게 좋은 거고요. 탐험자여,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에 대해 묵상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면 내게는 있다고. 그냥 제가 진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테드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라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는 테드창을 이제 테드창의 책을 처음부터 읽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드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무한한 기쁨을 느꼈어요. 숨이라는 책보다 일단 당신 인생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그 책이 더 와닿고요. 그 다음에 그 책도 좋으면 숨도 가도 좋아요. 비생산적인 생산의 시간은 이 영화 상업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상업 영화 감독 데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화판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스텝으로 조연출로 연출부리를 하면서 1년에 받는 평균 연봉이 200만 원이랍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돈도 얼마 못 받고 힘든 일을 왜 하시나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봤더니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보나 일반 기업에 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나 이래 살아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기왕이면은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답을 하는데 왜 하고 싶은 걸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영화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재밌었어요. 영화나 예술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요. 한자의 탄생, 탕루어라는 저자가 한국에 왔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막 신문 그 인터뷰 기사에 크게 난 거예요. 드디어 탕루어가 왔습니다. 저 그 기사를 읽고 멘붕을 일으켰어요. 탕루어가 누구지? 나는 탕루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기자는 탕루어가 한국에 인터뷰하러 온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고요. 그 저자 소개를 딱 보고 와닿았어요.
용캉지에 있는 단골 카페에 출근하여 오후에 계속 책 읽기와 글쓰기로 하루를 보낸다. 직업적 독자,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프로페셔널 리더. 그래서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직업적 독자에 더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기를 바라겠지만 저 역시 모든 사람들이 똑같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아진 것을 더더욱 원치 않는 법.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을 묘사한 겁니다.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을 보면 그 왜 제자들이 되게 다양하고요.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인을 설명할 때가 되게 다양해요. 어떨 때는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살살 쉬어가면서 해라고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공자가 성인인 이유래요. 니들 나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가르치지 않았대요. 공자는 니들은 니들의 방법이 있겠지라고 했던 거죠. 습관 홈트, 저는 처음에 이 홈트가 뭔지 몰라가지고 홈 트레이닝,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대해서 사소한 습관 3개 선정하고 총 소요 시간 10분 넘지 않게 잠들기 전까지 강제로 실험하고 SNS에 공유한다는 습관을 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바로 또 습관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되게 좋은 책이죠.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있었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분명하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하기 쉽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들고.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올 때 이제 아까 저기 포모도로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포모도로에서 여기 옆에 맛있는 스파게티 집 있어요. 포모도로라고. 딸이랑 같이 앉아서 이제 먹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늘만 인사를. 제가 되게 약간 좀 그 딸이 아빠 너무 이렇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night all day.